처음 보면 힘 하나 없어 보입니다. 표정도 덤덤하고 스윙 역시 대충 치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투수들은 점점 몰리기 시작합니다. 끈질기게 공을 골라내더니 실투 하나가 들어오는 순간 기다렸다는 듯 정확하게 안타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조용히 경기를 지배하는 선수, 바로 박성환입니다. 꾸준한 타격 생산력과 흔들리지 않는 수비 능력을 앞세워 이제는 KBO 리그 대표 유격수 중 한 명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지금의 위치까지 올라오는 과정은 결코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전라남도 순천에서 태어난 박성환은 체격 조건이 크지 않았음에도 뛰어난 수비 센스를 인정받으며 효천고 시절부터 빠르게 이름을 알렸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이미 주전 유격수 자리를 차지했고 3학년 시즌에는 벌크업까지 성공하며 타격 지표를 크게 끌어올렸습니다. 이후 U18 대표팀에도 선발되며 고교 유격수 가운데 최상위권 재능으로 주목받게 됩니다. 결국 당시 SK 와이번스는 2차 드래프트 2라운드 전체 16번 지명으로 그를 선택했고 그렇게 프로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퓨처스리그에서는 2할 8푼대의 안정적인 컨택 능력을 보여줬고 시즌 막판 마침내 1군 무대를 밟게 됩니다. 화려한 기록은 아니었지만 안정감 있는 수비 덕분에 팬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고 당시 감독이던 트레이 힐만 역시 그의 가능성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일본 오키나와 전지훈련 명단에 미리 포함시켜달라고 요청할 정도로 기대감은 상당했습니다. 그리고 시작된 2018 시즌, 박성환은 4월 경기에서 프로 첫 타점을 기록하며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첫 장타 역시 2타점 2루타였습니다. 당시 팀 내야 수비가 흔들리던 상황에서 여러 차례 호수비까지 선보이며 해설진과 코칭 스태프의 극찬도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냉정한 현실도 따라왔습니다. 수비는 인정받았지만 타격에서 분명한 약점을 드러냈고 결국 1군 무대에 오래 머무르지 못했습니다. 2군 성적 역시 만족스럽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절실하게 체감한 그는 시즌 종료 직후 상무 입대를 선택합니다. 군 복무 기간 동안 기록 자체가 폭발적으로 좋아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꾸준히 경기에 출전하며 주전 유격수 경험을 쌓았고 더 단단해진 상태로 팀에 복귀하게 됩니다. 복귀 이후 2020년 9월부터 다시 1군 기회를 받기 시작한 박성환은 처음에는 대수비 자원으로 활용됐지만 점차 선발 출전 비중을 늘려갑니다. 그리고 10월 2일 키움전에서 프로 데뷔 첫 홈런을 터뜨리며 존재감을 폭발시켰습니다. 다음 경기에서도 3안타 경기를 기록했고 이후에도 장타와 안정적인 수비를 동시에 보여주며 주전 가능성을 확실하게 증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팀명이 SSG 랜더스로 바뀐 2021년 그는 개막전 선발 유격수 자리를 차지합니다. 베테랑 김성현과의 경쟁에서도 밀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본격적인 주전 시즌은 쉽지 않았습니다. 주루 플레이 실수로 흐름을 끊는 장면도 나왔고 4월 OPS는 0.571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공격 지표 역시 만족스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5월 1일 두산전 연장전에서 터진 3런 홈런이 분위기를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그 경기 이후 타격감은 눈에 띄게 살아났고 6월에는 3할 타율에 진입합니다. 개인 첫 4안타 경기와 5출루 경기까지 만들어내며 자신감도 커졌습니다. 물론 수비에서 결정적인 실책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젊은 유격수를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겪어야 할 과정이라는 평가가 많았고 김원영 감독 역시 꾸준히 기회를 부여했습니다. 전반기 타율 2할 7푼 7리, OPS 0.708 충분히 주전 유격수 자격을 증명한 수치였습니다. 그리고 후반기에 들어서자 그는 팀에서 가장 뜨거운 타자로 변신합니다. 안타 생산은 계속 이어졌고 결국 한 시즌 100안타와 규정 타석까지 모두 채워냈습니다. 최종 성적은 타율 3할 1리, WC 플러스 114, 팀 내 유일한 3할 타자였고 규정 타석을 소화한 리그 유격수 가운데 가장 높은 OPS까지 기록했습니다. 풀타임 첫 시즌이라는 사실이 믿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골든글러브 수상에는 실패했지만 SSG 랜더스 입장에서는 오랫동안 기다려온 주전 유격수를 완성해냈다는 점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시즌이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 김광현 복귀로 더 강력해진 전력을 갖춘 팀 속에서 박성환은 한 단계 더 성장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특히 찬스 상황에서 엄청난 집중력을 발휘하며 시즌 초반 팀 상승세를 이끄는 핵심 역할을 해냈습니다. 이번에는 경쟁자들과 격차까지 만들어냈습니다. 5월 월간 타율은 3할 6푼대까지 치솟았고 리그 최정 상급 유격수라는 평가가 자연스럽게 따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경기 도중 허벅지 우측 내전근 부상을 당하는 악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를 버텨내며 타격 페이스를 유지했습니다. 전반기 타율은 3할 3푼 1리 압도적인 성적이었습니다. 올스타전 무대에도 이름을 올리며 2022년을 자신의 시즌으로 만들어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야구는 끝까지 쉽지 않았습니다. 8월 이후 공수 양면에서
동시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타격감은 급격히 떨어졌고 결국 9월에는 3할 타율도 무너지고 맙니다. 작전 수행 실패, 득점권 병살타, 클러치 실책까지 한꺼번에 겹치며 아쉬운 장면이 계속 나왔습니다. 시즌 막판 다시 타격감을 조금씩 회복하긴 했지만 끝내 3할 시즌을 지켜내는 데에는 실패하고 맙니다. 비록 시즌 막판 흔들리긴 했지만 팀이 정규 시즌 와이어2, 와이어 우승이라는 거대한 업적을 완성하는 과정 속에는 분명 박성환의 존재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데뷔 이후 처음으로 포스트 시즌 무대와 한국 시리즈까지 경험하게 됩니다. 가을 야구에서도 타격감 자체는 썩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국 시리즈 5차전에서 흐름을 뒤집는 결정적인 볼넷을 얻어내며 팀 승리에 크게 기여했고 결국 우승 반지까지 손에 넣으며 시즌의 마지막을 장식하게 됩니다. 그러나 개인 타이틀 경쟁에서는 또 한 번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25 홈런을 기록한 오지환에게 밀리며 골든글러브 수상에 실패한 것입니다. 그래도 전체 유격수 가운데 리그 2위 수준의 성적을 남겼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했습니다. 물론 보완해야 할 문제도 존재했습니다. 시즌 실책 숫자가 24개로 리그 최다였기 때문입니다. 다만 수비 범위나 수비 득점 기여 수치에서는 상당히 뛰어난 평가를 받으며 단순한 실책 숫자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존재감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2023 시즌, 박성환은 초반부터 유독 강한 의욕을 드러냈습니다. 백핸드 캐치 후 점프 스로우로 타자를 잡아내는 장면은 물론이고 외야 깊숙한 플라이 타구까지 끝까지 따라가는 집념도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나친 의욕은 때때로 독이 되기도 했습니다. 기에르모 에레디아와의 콜플레이 과정에서 실수가 나오며 장타를 허용하는 장면도 있었고 개막 이후 4월 타율이 일할 대로 추락하는 부진도 겪게 됩니다. 그래도 박성환에게는 분위기를 뒤집는 5월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개인 통산 첫 만루 홈런을 터뜨렸고 월간 타율 역시 3할 2푼 1리를 기록하며 완전히 살아납니다. 이전 두 시즌처럼 3할 중반대 타율까지는 아니었지만 향상된 선구안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출루 능력까지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리그에서 검증된 유격수로 인정받고 있던 그는 결국 항저우 아시안게임 최종 엔트리에도 이름을 올리며 생애 첫 국가대표 발탁이라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대회에서는 선발 유격수로 출전했지만 최종 기록은 7타수 1안타, 공격 성적만 놓고 보면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그럼에도 한국 대표팀의 금메달 획득 과정에 힘을 보태며 금빛 미소와 함께 소속팀으로 복귀하게 됩니다. 후반기에도 꾸준히 경기에 나선 박성환은 시즌 최종 성적 타율 2할 6푼2, OPS 0.713을 기록하며 2023 시즌을 마무리했습니다. 타율 자체는 내려갔지만 WRC 플러스가 100 아래로 떨어지지 않았고 개인 한 시즌 최다인 9홈런까지 기록하며 장타 생산 능력도 확실히 성장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가을 야구에서는 다시 약점을 드러냈습니다. 준 플레이오프에서 12타수 2안타에 머물며 또 한 번 포스트 시즌 부진이라는 숙제를 남긴 것입니다. 그럼에도 박성환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미 정상급 유격수로 올라섰지만 골든글러브와는 계속 인연이 닿지 않았고 공격력에서도 아주 압도적이라는 평가까지는 받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분명 변화는 존재했습니다. 풀타임 시즌을 처음 소화했던 2021년 이후 그가 꾸준히 끌어올리고 있던 수치가 있었는데 바로 출루율이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즌 개막 직후부터 박성환은 엄청난 선구안과 깔끔한 수비를 동시에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4월 중순 이후 다시 타격감이 흔들렸고 한때 이번 타순까지 올라갔던 순서도 다시 6번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5월 기아전을 기점으로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선제 2루타와 동점 2루타를 포함한 4안타 경기를 만들어냈고 다음 날에는 또다시 4안타와 6출루 경기를 펼치며 팀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6월부터는 타격감이 완전히 폭발했습니다. 월간 4홈런을 기록했고 7월까지 3할대 타율과 OPS 0.8에 가까운 수치를 유지하며 골든글러브를 향해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8월이 문제였습니다. 극심한 슬럼프가 찾아왔고 경쟁 유격수들의 성적은 점점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위기감이 감돌았습니다. 9월 중순까지도 부진은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11일 롯데전 멀티히트를 시작으로 완전히 살아난 그는 폭발적인 타격감을 선보이며 기적처럼 3할 타율 복귀에 성공합니다. 그리고 박성환의 부활은 팀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SSG 랜더스가 시즌 막판 상승세를 타며 5위 결정전까지 향하는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해낸 것입니다. 시즌 최종 기록은 커리어 최다인 10홈런, 67타점, OPS 0.791, 충분히 훌륭한 성적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유격수 수비상 후보와 골든글러브 후보에도 당당히 이름을 올립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 또 다른 경쟁자 박찬호가 우승 프리미엄을 가져가며 수상에 성공했고 박성환은 다시 한번 다음 시즌을 기약해야 했습니다. 그래도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존재감을 증명할 또 하나의 무대가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즌 종료 후 프리미어십 12 대표팀 승선이라는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아시안게임에서의 아쉬움을 안고 대회에 나선 박성환은 도미니카 공화국전에서 결정적인 역전 3루타를 터뜨리는 등 맹활약을 펼쳤습니다. 대회 타율 역시 3할 5풀리를 기록하며 국제 무대에서도 자신의 이름을 확실하게 각인시키는 데 성공합니다. 2025 시즌이 시작되자 박성환은 완전히 다른 존재처럼 보였습니다. 침체된 팀 타선 속에서도 홀로 빛났고 답답하던 공격 흐름을 끊임없이 이어주는 연결고리 역할을 해냈습니다. 타석마다 평균 5개가 넘는 공을 끌어내며 상대 투수들을 지치게 만들었고 수비에서는 믿기 힘든 서커스 캐치까지 선보이며 팀을 떠받쳤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뛰어난 선수라도 팀 전체 분위기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박성환 역시 무너진 타선 흐름에 조금씩 잠식되기 시작했습니다. 매년 반등의 상징처럼 여겨졌던 5월의 폭발력도 이번에는 쉽게 나타나지 않았고 결국 6월 월간 타율이 일할 대로 떨어지는 최악의 시기도 겪게 됩니다. 그래도 클래스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살아날 선수는 결국 다시 올라온다는 말을 증명하듯 LG전 4안타 경기가 반등의 출발점이 됩니다. 타격뿐 아니라 눈부신 수비와 출루 능력까지 더해지며 그는 다시 팀의 중심으로 돌아왔습니다. 이후 올스타 브레이크 직전까지 엄청난 상승세를 이어갑니다. 전반기 성적은 타율 2할 6푼, 홈런 5개, OPS 0.756. 숫자만 봐도 충분히 뛰어났지만 진짜 충격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볼넷이었습니다. 무려 56개의 볼넷을 얻어내며 리그 전체 1위에 올랐고 출루율 역시 3할 8푼 4리라는 압도적인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6월 이후 박성환의 타석 운영은 거의 장인의 영역에 가까웠습니다. 투 스트라이크 이후에도 스트라이크 존 안쪽 공은 끝까지 커트했고 존 바깥으로 살짝 벗어나는 변화구는 놀라울 정도로 침착하게 걸러냈습니다. 당시 아웃존 스윙 비율은 20%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규정 타석을 채운 타자들 가운데 3위에 해당하는 기록이었습니다. 답이 보이지 않던 팀 공격에서 사실상 유일하게 상대 투수들에게 공포를 안기는 존재였고 이번만큼은 진짜 골든글러브를 노려볼 수 있다는 기대감까지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전반기 막판 부상으로 잠시 자리를 비우기도 했지만 복귀 후 그는 본격적으로 1번 타자로 나서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오자마자 미친 존재감을 터뜨렸습니다. 복귀 첫 경기 첫 타석에서 안타를 만들어냈고 9회에는 동점을 이끄는 볼넷을 골라낸 뒤 직접 득점까지 올렸습니다. 이어진 경기에서는 3루타 이후 결승 득점까지 성공시키며 리드오프 박성환이 얼마나 매력적인 카드인지 완벽하게 증명해냈습니다. 8월 월간 성적은 4할 2푼 7리에 가까웠고 여전히 상대를 질리게 만드는 성구와는 그대로였습니다. 시즌 막판에는 당시 리그 최고 투수로 평가받던 폰세를 상대로 홈런까지 터뜨리며 팬들을 열광시켰습니다. 준 플레이오프에서도 박성환은 쉽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4차전에서 극적인 동점 2루타를 때려내며 팀의 희망을 안겼고 중요한 순간마다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베테랑 타자들이 집단 침묵에 빠졌고 결국 삼성 라이온즈에게 업셋을 허용하면서 팀 시즌은 아쉽게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도 박성환 개인의 시즌은 분명 빛났습니다. 최종 성적은 127경기 출전, 타율 2할 7푼 3리, OPS 0.765, 그리고 79개의 볼넷으로 다시 한번 리그 전체 1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충분히 대단한 시즌이었지만 운명처럼 또 다른 벽이 등장했습니다. 후반기 OPS가 1점에 가까울 정도로 폭발적인 타격을 보여주며 15홈런까지 기록한 김주원과 골든글러브 경쟁의 마지막 승자가 된 것입니다. 시즌 종료 후 발표된 WBC 최종 명단에서도 박성환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이를 악문채 다음 시즌을 준비했습니다. 이미 팀 내야의 중심이자 SSG 랜더스를 상징하는 선수 가운데 하나로 성장한 박성환의 존재감은 그만큼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맞이한 개막전, 박성환은 가볍게 3출루 경기를 완성하며 시즌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 그의 방망이는 멈출 줄을 몰랐습니다. 특히 가장 강렬했던 장면은 롯데의 엘빈 로드리게스를 상대했던 첫 타석이었습니다. 투 스트라이크로 몰린 상황에서도 스위퍼와 포심을 집요하게 커트하며 승부를 풀카운트까지 끌고 갔고 결국 선제 2루타를 만들어냈습니다. 첫 타석부터 상대 투수 멘탈을 완전히 흔들어버린 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SSG 랜더스는 롯데 홈 개막전에서 17대1라는 압도적인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누구도 쉽게 막아낼 수 없는 타자가 된 박성환은 시즌 첫 7경기 승리 기여도마저 1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다만 그가 아무리 완벽하게 밥상을 차려도 후속 타선이 기회를 살리지 못하는 흐름은 팬들에게 큰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득점권 상황에서는 믿기 힘든 집중력까지 보여줬습니다. 1번 타자임에도 해결사 역할까지 수행했던 그는 4월 21일 삼성전 이후 개막 뒤 19경기 연속 안타를 기록하며 김용희를 넘어 새로운 KBO 기록을 작성합니다.
멀티히트는 거의 일상이었습니다. 한때 시즌 타율이 5할에 육박할 정도로 뜨거웠던 시기도 존재했습니다. 연속 안타 기록은 결국 22경기에서 멈췄지만 박성환이 보여준 퍼포먼스는 매 경기마다 팬들을 설레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팀 역시 그의 폭발적인 활약 덕분에 시즌 초반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물론 완벽하지만은 않았습니다. 공격에서 보여준 압도적인 퍼포먼스와 달리 수비에서는 아쉬운 장면들이 반복됐습니다. 태그 실수와 포구 미스가 나오며 수비 안정감이 흔들렸고 전체 스탯이 지나치게 타격적으로 쏠린 듯한 인상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 부분까지 보완하게 된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공격과 수비를 모두 지배하는 진짜 완성형 유격수로 올라설 가능성은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박성환이 어떤 새로운 기록과 성장 스토리를 써내려갈지 기대감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그의 다음 시즌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의 생각도 함께 남겨주시길 바랍니다.